안녕하십니까, 한슬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슬 스핀들 GTO를 배워서 교차 편반사 상반신경 지배까지 한번 쭉 나가 봅시다. 먼저 머슬 스핀들은 우리가 근방추라고 얘기하죠. 근방추. 근방추는요, 근육 안에 존재하고요. 근육 안에 존재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길이 변화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길이 변화가 있어야 돼. 근육의 길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관절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질은 자가 촉진을 합니다. 자가 촉진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GTO는 골지 힘줄 기관이고요. 힘줄에 위치하고 얘는 길이 변화 없어도 돼요. 자,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 한다. 그럼 줄 이렇게 당기죠. 근데 양쪽의 힘이 똑같네? 똑같으면 어때? 줄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자,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건가요? 뭐 합력은 0이지, 그지? 뭐 아는 사람 알지. 그렇다고 줄이 팽팽하지 않아? 이 줄이 안 팽팽해? 이 줄이 막 헐렁헐렁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아니잖아. 팽팽하단 말이지. 움직임이 없어도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쪽에 힘이 더 크네. 이쪽 힘이 더 커졌어. 힘이여 솟아라. 힘이 쏟았어. 그래서 움직임이 이번에 있어. 그러면 밧줄이 팽팽하냐? 그래도 팽팽하지. 움직임이 있어도 이쪽 사람들이 완전 포기하고 놓기 전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밧줄이 팽팽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력이란 것은 이 밧줄이 팽팽하냐라는 거고요. 힘이 있냐라는 거고요. 움직임이 있건 움직임이 없건 밧줄만 팽팽하면 힘만 있으면 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변화가 반드시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길이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결론이 길이 변화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자는 뭐해 갑자기. 길이 변화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정확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지? 있어도 되지만 또는 없어도 된다. 꼭 없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구조와 위치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근육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근육이 있고, 요 안에 누가 있어요? 금방추가 있는 거죠. 점 박혀 있겠죠. 그리고 근육과 힘줄을 연결해주는 힘줄 안에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힘줄 안에 G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오늘 설명하려면 누가 하나 필요해요? 척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죠? 척수 안에 얘네들이 신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머슬 스핀들도 척수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GTO도 그 감각신경이 척수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쪽이 감각신경이 보니까 여기가 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뒤 반대는 앞이니까 이쪽이 앞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연합신경이 있어요. 연합신경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머슬 스핀들이 보내주는 정보와 GTO가 보내주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저 정보는 뇌로도 가겠지만 척추 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근육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근데 머슬 스핀들이 만약에 활성화되면 머슬 스핀들이 활성화될 때 GTO가 활성화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둘 다 활성화될 수도 있고 둘 다 활성화 안 되는 시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건 지금은 머슬 스핀들이 활성화되면 얘는 플러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촉진시키고요. GTO가 작용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억제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머슬 스핀들이 작용을 더 세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연합신경의 결론이 촉진이다라고 나면은 이게 알파모터 뉴런이죠. 운동신경을 통해서 얘를 수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축을 한 의미가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걸 단축이라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길이가 짧아집니다. 길이가 짧아졌네. 그럼 안에 있는 머슬 스핀들도 짧아집니다. 길이가 짧아졌네. 얘는 늘어날 때 반응하는데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늘어나서 보냈던 정보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연합신경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파모터 뉴런의 정보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근육이 단축을, 수축을 멈춥니다. 더 이상 수축하지 않습니다. 원래 길이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무릎 반사죠. 그죠? 사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근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들어있고 이 근육은 힘줄을 통해서 무릎뼈 앞을 지나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망치로 이 힘줄을 때리는 거죠, 사실은. 그죠? 무릎뼈 아래 힘줄을 때리게 되는데 힘줄은 콜라겐 파이버로 돼 있어서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힘줄과 연결된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근육 안에 있던 머슬 스핀들도 근방추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방추가 늘어나니까 촉진시키고 연합신경에 반응하고 다시 이 근육을 지배해서 얘를 수축시킵니다. 오늘은 수축을 단축이라고 한정 짓자고 했죠. 얘가 짧아지니까 머슬 스핀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연합신경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근육 더 이상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처음 때렸을 때 반응으로 올라가지만 올라간 신호 때문에 머슬 스핀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 자가 촉진, 스스로를 촉진하는 것도 멈추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포함된 그 근육을 얘기하는 거, 걔를 촉진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GT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GTO는 힘줄에 있죠. 얘는 길이 변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변화와 관계없이 반응을 합니다. 얘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길이 변화와 관계없이, 길이 변화가 있건 길이 변화가 없건 장력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머슬 스핀들이 반응한다 하여 GTO가 반응하지 않고 GTO가 반응한다 하여 머슬 스핀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리학은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게임 코드 어디에도 머슬 스핀들이 반응할 때 GTO가 반응하지 마라, GTO가 반응할 때 머슬 스핀들이 반응하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결정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척수 안에서 나는 거죠. 척수 안에서 결국은 GTO가 보내준 자극의 크기와 머슬 스핀들이 보내준 자극의 크기, 여기서 크기는 요 신경 하나하나의 크기는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실무율 때문에 자극의 그 하나의 신경에서 오는 자극의 크기는 동일할 테니까. 대신에 빈도라든가 그리고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섬유의 개수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 가중이냐 아니면 시간적 가중의 차이에 따라서 연합신경이 억제될 수도 있고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합신경이 촉진되는 것은 아까 머슬 스핀들에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GTO에 의해서 얘가 억제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하는 역할이 자가 억제입니다. 그래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연합신경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억제가 돼요. 그냥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 인체의 근육이란 것이 기본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 갖고 있는 긴장은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근육이 굳었어, 경직됐어, 그럴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완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오늘은 예를 들 만한 게 숙면을 예로 들어주고 싶네요. 몸이 이완돼야 숙면을 잘하지, 그죠? 그럼 우리가 자기 전에 GTO를 자극해 준다면 연합신경을 억제할 테고, 억제하기 때문에 자가 억제가 돼서 몸이 이완이 될 겁니다. 몸이 이완이 되면 숙면을 잘 취할 수 있겠죠. 내 환자가 왔는데 근육이 굳었다, 근육이 너무 긴장을 하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완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GTO를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GTO를 활성화해 주려고 장력을 크게 만들면
길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러면 머슬 스핀들도 반응하게 될 테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머슬 스핀들은 반응하지 않고 GTO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등척성 수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길이 변화는 없고 장력만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밀어보세요. 바닥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분명 나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력을 만들고 있지만 길이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머슬 스핀들은 반응하지 않고 GTO는 반응하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허리로, 발 뒤꿈치로, 머리로 누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누르면 바닥이 꺼지기 전까지는 근육이 힘을 써서 장력은 만들지만 길이 변화는 없기 때문에 머슬 스핀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GTO만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가 억제가 된다는 얘기고 이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리치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번에 척추를 좀 크게 그려야 되고요. 척추가 아니라 척수입니다. 발음을 제가 몇 번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캠퍼스를 4등분 해볼게요. 아, 가운데 줄은 그 가운데에 딱 그려져야 되는데 마음 삐뚤가 봅니다, 교수가. 이쪽은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이다. 그리고 이쪽이 플렉션 그룹이고, 그러니까 굽힘 그룹이고, 이쪽이 익스텐션 그룹이다, 평근 그룹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자가 촉진이 돼서 이쪽이 촉진이 되면 상반집에 의해서 반대쪽 익스텐션 그룹은 억제가 되고요. 교차 편반사에 의해서 반대쪽 플렉션 그룹은 억제가 되고 익스텐션 그룹은 촉진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플렉션 그룹이 억제가 되면 오른쪽 익스텐션 그룹은 상반집에서 촉진이 되고요. 교차 편반사에 의해서 반대쪽 플렉션 그룹은 촉진이 되고 반대쪽 익스텐션 그룹은 억제가 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조금 어렵게 생각되나요? 대각선으로 반응한다. 동그라미인 동그라미끼리 x는 x끼리 모아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도 한쪽 다리가 펴을 주로 할 때 한쪽 다리, 반대쪽 다리는 굽힘을 주로 하죠. 특히 도마뱀 같은 동물들 걸어 다닐 때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신호와 정보 처리를 뇌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뇌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척수가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반지와 교차 편반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뇌가 척수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죠. 사장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사장님이 모든 일을 관리 감독은 하고 있죠. 그것처럼 척수가 걸을 때도 많은 부분에 좀 기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척수 혼자서는 못 걸어 다녀요. 수업 시간에 고양이 실험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했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척수 혼자 다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뇌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특수한 경우에만 척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척수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뇌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척수가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고 그것을 뇌가 관리 감독하고 있고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뇌가 더 많이 관리 감독해주겠죠. 뭐 평상시에 걷던 길이 아니라 뭐 모래밭을 걷는다든가 갑자기 돌부리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척수 혼자만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그럼 뇌 혼자 걸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죠. 척수의 기본 코딩들이 있어. 기본 코딩들을 뇌가 억제적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